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들려주시나요? 네, 요즘에 미국 IPO판이 정말 핫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 공개를 하려는 기업들은 어디고 또 이 기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좀 기업 공개 뉴스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에 보내드리는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레딧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가장 핫한 어떤 IPO 그 뜨거운 감자인데 2019년에 핀터레스트가 상장한 이후로 처음 상장되는 소셜미디어 기업이에요. 이 레딧의 기업 공개 이야기는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이야기됐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기업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 레딧의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의 최상단인 주당 $34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공모가를 적용한 상장 후의 기업 가치가 $64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참 레딧이 어마어마한 사이트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국판 DC 인사이드인 그쵸. 셈인데 네. 8조 4천억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네, 이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또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비해서는 되게 작은 수치예요. 2012년에 페이스북이 기업 공개할 때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가 $1,040억, 우리 돈 122조 원이었거든요. 그때 첫 거래가로 했을 때는 또 $1,176억 더 많아졌고요. 물론 이게 당시 미국 기업 중에 최고 기록이었고 시가총액 기준 미국 대기업 23위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좀 굉장히 많기는 많았어요. 그리고 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도 공모가가 $26였는데 시가총액이 $144억 15조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레딧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셜미디어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둘 다 이름이 조금 지금은 바뀌었지만 당시 그 소셜미디어들보다는 조금 뒤처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상장했을 때 기준으로 살펴보면 레딧도 사용자 수 면에서는 좀 뒤처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7천만 명 정도씩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충성 고객도 굉장히 많고 이용자도 많은 기업인데 사실 기업 가치가 $64억 좀 이게 저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8월에 마지막 자금 조달 라운드를 했을 때는 그 기업 가치가 $100억 이상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워낙 힘드니까 투자자들이 고객이나 사용자 많다, 유명하다 이렇다고 바로바로 투자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잣대가 더 깐깐해지니까 이제는 가치 평가가 낮아져도 레딧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OK를 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진 가격으로 보여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레딧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사이트인 건 맞지만 사실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루 활성 이용자가 7,300만 명이고 월간으로는 4억 명이 넘고 만들어진 그 서브레딧이라고 하죠. 게시판이 10만 개가 넘거든요. 진짜 눈 한 번 깜빡하면 게시글이 수두룩 빽빽하고 올라오는 그 정도의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한 번도 못 벌었습니다. 19년 연속 적자고 2005년에 설립이 됐는데 작년에도 $9,080만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아니 2005년에 설립이 돼서 19년 연속 적자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면 광고를 해서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광고가 그렇게 썩 잘 되진 않나 보네요. 네, 이게 매출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광고 매출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2023년에 레딧의 매출이 $8억 400만 였는데 전년보다 20.5%나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리 광고를 받아도 적자를 메우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사실 레딧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IPO 할 때는 좀 자신감이 뿜뿜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과거에
익스플레인드 아, 기사로 네.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말뭉치, 그 그쵸. AI 그것 때문이죠. 네, 요즘에는 그런 좀 자신감의 원천들이 다들 AI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레딧에 엄청난 수의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 근데 만약 제가 지금 텍스트 생성형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레딧에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직접 쓰는 말들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당연히 탐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술 대기업들이 입맛을 엄청 다셨거든요. 그래서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레딧의 다음 스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글이랑 제휴도 맺어서 구글이 레딧의 게시글과 댓글을 사용해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게 했고 여기서 나오는 연간 라이센스 금액만 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게 참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비즈니스를 잘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약간 찜찜한 느낌도 드는 게 이게 네. 사실 이제 뭐 사이트에서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해서 뭐 네네. 돈을 버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다 음, 싶은데 내가 쓴 글을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뭔가 맞아요. 좀 내 걸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아람 에디터가 또 글도 써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블로그나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페 네, 이런 네, 데 쓴 네. 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네이버가 생성형 그 AI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네, LLM 그 모델 만들 때 이거를 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막 그쵸. 있으면서 살짝 논란이 음, 됐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글은 내가 썼는데 돈은 네가 번다. 그쵸.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지금 곰이 제주 너무 예, 그래요. 네. 예, 그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예. 돈은 왕서방께서 벌어 가신다. 그러니까요. 요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음, 그래서 그때 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레딧 유저들이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그 게시판 운영도 하고 또 예, 글도 올리는 맞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게시판 임시로 닫아버릴래요 하는 샷다운. 그래서 암전 사태다 해가지고 크게 보도가 됐었던 일이 아, 있었죠. 그것도 이제 맞아요. 저희 북저널리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데일리 컨텐츠 익스플레인드로 전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레딧도 그 부분을 의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 공개 때 레딧이 개인 투자자한테 공모 주식 중에 8%를 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개인 투자자에 레딧의 열혈 활동 사용자한테 공모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레딧에서 활동하면 얻는 포인트 점수인 카르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많이 얻은 사용자일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리스펙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레딧이 그 뭐 AI 모델 또 사용자들과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어떤 결정으로 비즈니스를 키워 나갈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내가 썼던 글들로 이제 레딧에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작권료 그쵸. 개념인데 네. 참 재밌는 사례인 것 같네요. 네. 또 지금 뭐 미국에서 다른 IPO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 있나요? 네, 지금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인정받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만드는 브리테니커 그룹입니다. 이때 뉴욕 증시에서 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조달 금액까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SEC의 심사 절차를 거친 뒤에 이르면 올해 6월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사전 만드는 곳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일 거 예, 아니에요? 브리테니커 그쵸. 정도면. 근데 지금까지 뭘 하다가 지금까지 왜 상장 안 하고 있다가 예, 이 시점에서 이제 상장을 하려고 예. 하니까 참 신기하고 그러네요. 예, 이 브리테니커 그룹이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뭐 영미 그 백과사전 출판 기업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사전 출판하는 곳이 아니게 됐거든요. 일단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문 백과사전인데 사실 요즘에 누가 백과사전을 막 책으로 읽어요. 그렇죠. 예, 이게 90년대부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사전의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1996년에 스위스의 억만장자한테 매각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테니커가 야 우리 좀 정신 좀 차려보자 해가지고 구조조정도 막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브리테니커 그룹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저 어린 시절 때는 네.
그 백화사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가호 방문을 하셔서 맞아요. 이거 한 질 들여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었던 기억이 예. 나는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좀 성공적으로 했나 네, 보네요. 맞아요. 2012년에 브리테니커가 과감하게 아예 백과사전 인쇄물 출간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그 백과사전에도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플랫폼인 멜링고 AI라는 이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도 뭔가 백과사전다운 그런 예. 중심은 좀 잃지 않고 전환을 성공을 한 것 같네요. 네, 그 뭔가 백과사전스러운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브리테니커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레거시 자체는 해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런 점에서 좀 좋게 본 것 같고, 시장에서도 이제 브리테니커 그룹은 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참 AI를 활용한 뭐 교육 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브리테니커 그룹의 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뭐 아마존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활용한 교육 시스템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브리테니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가진 만큼 그런 기술 대기업들의 좀 다른 면으로 좀 필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이야기해 주신 레딧도 그렇고 브리테니커도 그렇고 뭐랄까 이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지금 IPO 시장에 굉장히 아주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화두를 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패스트 패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나 패스트 패션 문화가 만들어낸 두 기업이 있는데, 바로 킴 카다시안이 만든 의류 브랜드인 스킴스와 중국의 패스트 패션 기업인 쉬인입니다. 그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IPO 준비 중인 거를 제가 몰랐네요. 네, 지금 쉬인이랑 스킴스도 IPO를 준비 중인데 좀 비슷한 듯 다른 기업이에요. 일단 이 두 기업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쉬인 같은 경우에는 북저널리즘 즐겨보시는 독자분들이라면 익숙한 기업일 텐데, 중국 기반의 패스트 패션 기업입니다. 좀 미국의 Z세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좀 비즈니스 모델이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싼 옷들을 하루에 6,000벌씩 이렇게 쏟아내고 만들어내면서 고객을 모으고, 또 공격적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타깃팅 광고를 올리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위크엔드에서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쉬인 같은 경우에도 패션 기반으로 성장을 했지만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려는 기업이에요. 네, 그 스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킴 카다시안이 이제 만든 회사라고 네네. 하셨는데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요? 여기는 그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킴 카다시안이 설립한 보정 속옷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데, 알다시피 좀 킴 카다시안이나 그 카다시안 가 사람들이 유행을 선도하고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피부톤에 맞춰서 속옷의 색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3년 만에 32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2022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리스트에 포함이 되기도 했어요. 예, 그 오늘 소개해 주신 패션 기업 두 곳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문화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Z세대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스킴스 고객의 70%가 MZ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은 이제 소비력이 점점 커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괜찮다 이렇게 시장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쉬인 같은 경우는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뭐 IPO나 뭐 이런 기대감이 드는 그 뉴스들도 좀 많기는 한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좀 좋지 않은 이슈들에도 좀
꽤 얽혀 있죠. 네, 맞아요. 환경 이슈도 얽혀 있고 또 신疆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됐거든요. 여기가 뭐 티셔츠가 7,000원, 뭐 치마가 15,000원 이렇게 파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 뭐 이거 강제 노동 시킨 거 아니냐, 인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하원에 중국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SEC가 너네 강제 노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관용 정책을 택하고 있어서 뭐 증거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이거 보시면 안 했다는 거 확실합니다 라는 식으로 증거를 대야만 인정을 해주는 지금 상황이고 또 유럽에서도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뭐 이곳저곳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고 인기도 많지만 좀 이런 법적 문제들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 패스트 패션이 갖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미국 시장에 한해서는 중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 그것도 네. 되게 좀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틱톡도 뭐 이제 매각해야 된다 막 그런 네. 법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지점들도 무시 못할 것 같고 또 미중 갈등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쉬인한테는 좀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인 스탠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킴스 뭐 쉬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인플루언서 문화라는 게 참 이런 IPO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까지 커졌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뭐 저는 이번에 좀 IPO 준비한다는 이 네 기업들을 보니까 뭔가 요즘 기업들의 공통된 흐름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정보량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그간 쌓아온 정보량이나 데이터가 이제는 다 자산이고 가치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레딧이나 브리테니커가 이쪽에선 대표적이겠죠. 이쪽은 계속해서 정보를 쌓아갈 테니까 AI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IPO를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가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들어섰다는 게 느껴졌는데 뭐 스킴스나 쉬인, 레딧 같은 걸 보면 단순히 잘 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상장하던 2010년대 초반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관측되는 것 같아요. 뭔가 소셜미디어 생태계는 이제 안정이 됐고 그 위에서 파생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달까요? 네.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트위터 나오고 페이스북 나오고 인스타그램 나오고 딱 그 시기만 해도 뭐 사용자 우리 몇만 명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 씁니다. 뭐 네. 요런 걸로만 좀 시장에 어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상장하려는 곳들은 보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다른 영역으로 좀 네. 확장하려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그 소셜미디어의 타겟팅 광고 서비스를 좀 적재적소에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스킴스 같은 경우에도 킴 카다시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마구마구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영역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더욱 좀 미래에는 어떤 사업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4개의 기업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뭐 브리테니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왜죠? 아니 그냥 왠지 제 마음속에 뭔가 좋아요? 뭔가 좋고 네. 왠지 거기다가 투자하면 나 좀 교양 있는 사람 될 것 같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어쩌면은 돈은 레딧이나 뭐 쉬인이나 이런 데 더 많이 벌어다 줄 수도 그쵸. 있어요. 네. 하지만 어차피 제가 뭐 100주씩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면은 기분 내기 위한 용도라면은 브리테니커 쪽이 조금 교양 투자. 네. 좋네요. 네. 이현 에디터는요? 저도 브리테니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브리테니커 주식이 제일 쌀 것 같아서 같은 돈으로 제일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것 브리테니커 같아서 좀 눈물 나겠는데요. 이유 들으면. 아니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요거 후속 소식 꼭 좀 전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로 이제 공모가가 설정이 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 IPO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기업이 이제 공개 시장으로 나간다
정도로 이제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증시에서 IPO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막 뭐랄까요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상장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IPO 동향만 살펴봐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IPO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비즈니스 동향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